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03일 되는 미국 대사관 시민들의 행동인입니다. 1200일을 지난 금요일 날 5시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나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장문에 글을 써서 SNS에 자꾸 그랬습니다. 평범하고 이름도 없는 시민들이 이 한 평도 안 되는 이 좁은 곳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년 동안 이 초소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초소 지킴이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낮은 자세로 SNS에 글을 퍼뜨렸더니 타방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성찬경 위원장이 전화가 와서 사진을 좀 보내주라 그래서 사진을 보내줬더니 성찬경 위원장이 이제 방송을 했는데 아침에 제가 보니까 한 7만 명 육박됩니다. 이름 없고 말 없이 조용하게 한미동맹이 진짜 소중하다고 이 초소를 지켰습니다. 아마 이 초소를 지키면서 연 인원이 3,000여 명 이상이 들어가서 수고했습니다. 밤을 지새운 한 900일, 1,000일 가까이 밤을 지새운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또 밤새도록 이곳에서는 이 초소를 비우지 못합니다. 이 초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1인 시위 장소인데 1인 시위. 여기는 집회 신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곳하고 이곳하고 두 군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1인 시위. 그런데 저 전부터 옆에서 민주당 아이들이 미군 철거를 외치면서 굵은 옷을 입고 북한 노동당 당원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지나가는 미국인들이 한국에 근무하는 미국인들은 한국말 압니다. 한국어도 압니다. 그런데 그걸 몇 년 동안 미군 철거하라 그러고 미국 대사관 관저를 뛰어넘고 대사를 협박을 하고 오만 짓을 다 하는데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제가 경찰에다가 저 민주당 아이들 대사관 저 뛰어넘고 협박하고 하던 거 제가 다 고발을 했어요. 다 무죄. 왜 무죄냐? 그게 문재인 때문입니다. 무죄인 이유가 담 뛰어넘는 거 왜 안 잡았냐 하니까 애들 다칠까 봐 안 잡았어요. 이게 경찰입니까? 문재인 정부 5년의 경찰은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경찰은 미군 철거하라고 들고 있던 쟤들을 보호를 했습니다. 쟤들에게 뭘 한 우리 어른들이 목포대건 수갑채에서 잡혀가서 하룻밤 밤새었습니다. 또 현진이라는 청년은 또 수갑채에 잡혀갔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다가 이곳을 빼앗고 난 뒤에 이걸 지금 4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에 엄청난 풍파도 있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파와 아픔을 다 견뎌내고 지금 4년 동안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1인 시위하는 장소입니다. 누구나 오셔갖고 1인 시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미동맹이 절실하다 생각하시면 이곳에 와서 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행동에 동참하겠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찬경 위원장이 하여튼 방송해 준 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00일 정도 됐으니까 이 미국 대사관 지킴이의 진실을 여기저기 좀 알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4년 동안 유지돼 왔는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여기에 미국 대사관 지키는 시민들의 행동에 진짜 4년 동안의 땀과 눈물과 피땀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노력도 안 하는 인간이 자꾸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SNS도 그런 장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그런 장난이 심해지면은 공개합니다. 이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난 하지 마세요. 그런 장난하면은 4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들 욕먹이는 일. 여기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월남에 참전했던 80대 어르신들, 지팡이 짚고 오시는 어르신들, 노부부, 또 아줌마들, 진짜 여러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와서 자기 일 해놓고 남는 시간에 와서 일하는 분, 내가 이런 거 했다고 말없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 땀도 안 흘리고 이 4년여 동안 단 하룻밤도 근무 안 한 자들이 내가 했다고 또 올리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자꾸 올리면은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에게 욕되는 일이다. 이곳은 자유연대,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모임, 그리고 순국 결사대 분들이 오셔갖고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순국 결사대 대장 됐을 때는 한미동맹이 뭐 중요하냐 해갖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뀐 순국 결사대 대장님이 이름도 구국 아닙니까? 그분이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자유마을도 중요하지만 한미동맹도 중요하다. 그래서 한미동맹도 이 초소를 지키는데 우리가 힘을 좀 더 해서 이렇게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국 결사대 어르신들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세계단체가 중심이 돼서 이 초소를 지키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소시민들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부부가 오셔갖고 양초소에 부인과 남편이 같이 근무 서시는 그런 분도 있고 연세가 드셨지만은 애국 엄마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초소 지키는 분도 있고 또 그게 한 3년 동안에 지촌인 같은 경우는 진짜 고생했습니다. 우길고 지촌인 물질로 후원하신 그런 분들 실제로 이 초소 2개 세워놓고 물질도 엄청난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탱되도록 도와주신 또 후원자분들, 이 초소가 유지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진짜 이게는 하늘의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문재인 5년 동안에 저 종로구청에 민중민주당보다 공무원들이 더 무서웠어요. 매일 와서 철거하라고. 그걸 지탱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 초소 2개가 그냥 덩그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피나는 전쟁 속에서 공무원들과 싸우고 경찰들과 싸우고 저 민중민주당 저 남노당 같은 쟤들하고 싸우면서 지켜온 여기가 투쟁의 현장이고 여기가 바로 이념 전선의 최전선에 있는 초소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파들이 한계가 뭐냐, 입만 가고 다 얘기합니다. 입만 가고. 한미동맹 강화 중요합니다. 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파들은 모든 게 입으로 떠들어요. 그래서 모든 게 몸으로, 아무리 좋은 이론도 몸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참여했던 이수복 장군님, 박인환 교수님, 박춘희 변호사, 그 다음에 이용진 대표님 등 자유주의 시민이나 또 이 도움을 또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 한결같이 내가 했다고 말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무명의 그런 분들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여기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에 내가 했다고 하는 놈은 저는 사입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놈은 가짜입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그 기나긴 4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가 이곳에 와서 건물을 좀 써야 되겠다 하시면은 우리 자유연대 포 4번째 채널입니다. 4번째 채널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뭐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 전화로 하시면 되고, 또 뭐 후원을 해 주시겠다면은 그 자유연대 포 채널에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에 후원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유연대 채널이 하나, 둘, 3개가 있어 다 한꺼번에 폭파되어 버렸습니다. 겨우 지금 채널 4번째 유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1200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지킴이의 행동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27일 날 좌파들이 평택 미군 기지에 다 오겠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께서 거기다가 집결하자, 인간벽을 쌓겠다. 하여튼 한 번은 그 미군 기지 앞에 인간벽을 쌓아서 국민이 분노하면 얼마나 무섭다는 거, 그걸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좌파들이 투가하면 뭐 몇만 명 데리고 와서 쇼를 하는데, 너희들이 계속 쇼를 하면 이렇게 각성하는 국민들이 깨어나서 너희들 존재 이유를 얻게끔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가 7월 27일 날 평택 미군기지에서 이루어진다니까 많은 분들 평택 미군기지에 온몸으로 참여해서 인간벽을 쌓기를 바랍니다. 뉴스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계의 입건 카르텔에서 학원을 놀랄만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들이 무려 지금까지 나타난 게 130명이나 학원들의 돈을 받고, 많이 받은 인간들은 수억에서 뭐 4억, 9억, 10억 이런 교사들 다 파면해야 됩니다. 학생들 교육, 공교육에 충실하라 그래 전반 사교육에 가고 돈을 수억씩 받아보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은 교사 자격이 없고 이런 인간들 잘라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육계에 있는 입건 카르텔인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직까지 모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교육계의 입건 카르텔은 어마어마한 100조 원이 넘는 교육 예산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재에 집필차로 들어가서 참고서, 또 정교조 선생님들은 저거들이 책 쓰면 책 다 팔아줍니다. 출판 이권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권, 그 다음에 먹이사슬, 급식의 이권, 또 수두룩 뻑뻑입니다. 급식 시장이 내려보는 돈이 연 5조 이상 내려보죠. 거기도 이권이 수두룩 뻑뻑입니다. 옛날에 거의 8년 전 같은 경우는 친환경 마크 갖고 다 돈 헤쳐먹다가 군수도 잡혀가고 있습니다. 급식 이권 카르텔, 그 다음에 교재, 출판, 인쇄, 그 이권 카르텔, 막 그런 것뿐만 아니고 또 이권 어디에 있는가? 학교를 뺏는 학교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학교 뺏긴 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상기대학에 김문기, 원주의 평택대학, 뭐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중앙고등학교, 학교 사냥꾼들의 그 카르텔이 있습니다. 카르텔. 이거 다 지도 그려갖고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뺏긴 학교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됩니다. 학교가 멀쩡한 학교, 또 수익용 재산이 많은 학교에 분쟁을 만들고, 분쟁이 만들면은 교육부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그 사학분쟁을 조정하겠다고 파견놓습니다. 그걸 사분이라 그럽니다. 나와갖고 분쟁이 조정이 되면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분쟁이 딱 조정된 무렵에 단선이사, 이사들을 숫자를 내려갖고 원주인에게 또 결정권을 뺏어버립니다. 그럼 학교 주인이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학교가 수두룩 뻑뻑입니다. 학교 사냥꾼들이 이건 카르텔, 이것도 보고 이거 다 잡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상기대 총장했던 정대화, 저거를 평택대학 또 이사장하고 있던 그 몸, 이런 인간들 수사를 해갖고 잡아야 됩니다. 남의 학교를 그렇게 뺏는 행위는 강도행위입니다. 강도들이 지금 저 높은 곳에 앉아갖고 더 큰 강도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어디 교육부만 있겠습니다. 환경부, 전 부처에 다 있습니다. 잡아내야 됩니다. 어제 보니까 논산 지방에 뚝이 무너져갖고 개판이 홍수가 심해졌습니다.
근데 언론들의 한결같이 하는 말은 4대강 사업한 지역은 뚝이 안 무너지고 4대강 사업한 지역은 그래도 비가 많이 와도 지금 취소를 하고 있는 중이다. 4대강 사업을 방해하고 4대강 사업을 못하게 했고 4대강 사업에다가 볼을 파괴시키는 일을 했고 했던 그 지역은 다 이번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벌 받아야 돼. 그리고 과학을 정치로 이용한 놈들 책임져야 돼. 지방의 환경단체들 진짜 무식한 놈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도 없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도 없는 놈들이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놈들 이번에 처벌해야 돼. 지방 지역 주민들이 처벌해야 돼. 너희들 다 떠나라고. 너희들이 이번 피해를 다 배상하라고. 그래야 환경단체에 있는 놈들도 공부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해갖고 저런 무식한 행동을 안 할 거 아닙니까? 환경단체가 왜 저런 막가파 행동을 하는지 압니까? 반대하면 무조건 돈이 들어옵니다. 왜? 이것들하고 협상하느니 돈 주고 말자 해가 돈을 엄청 내줍니다. 환경단체 최고 수장이 최열 아닙니까? 최열이가 각 그룹들한테 돈 받은 게 수억씩 돈 받았는 게 수두룩 뻑뻑인 그런 놈들이 환경운동하고 그런 놈들이 시민운동합니다. 그래 NGO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도둑놈 나쁜 놈 요소요소에 박혀있는 그런 놈만 잡아내도 윤석열 정부는 성공한다.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는 토양이 깨끗한 그 바탕 위에 씨앗을 잘 뿌려서 대한민국 100년, 1000년의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 그러려면 다음 정부도 마카파 이재명 같은 민주당 같은 그런 정부에 넘겨서는 안 된다. 왜? 그들은 과학을 좋아하지도 안 하고 그냥 미신, 괴담 이런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에게 이 5천만 국민의 미래를 맡기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조선일보 보니까 일본 동경 특파원이라는 놈이 저 후쿠시마 오염수에 일본 측에서 한국의 MBC하고 한겨레 신문을 제외했다. 그래서 지도 안 간대요. 미친놈 아닙니까? 기자의 생명은 뭐냐 하면은 그런 행위에 지가 부안해동하는 게 아니고 지는 가서 진실의 현장에서 진실을 지가 보는 진실을 보도를 해야 되는데 지가 안 간대요. 아니 지가 뭐 투사입니까? 조선일보는 그 동경 특파원을 당장 오늘부로 해고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그런 놈 글을 거다 오늘 실어놨어요. 조선일보 저것도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조선일보 저 데스크, 지금 편집국장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왜? 그런 연락을 받으면 가라. 너라도 가서 너가 보는 진실을 전하라. 우리가 보는 진실을 전해야 된다. 한국 국민들과 전 세계. 이렇게 얘기할 언론인 아닙니까? 안 가는 이유에 대한 글을 올려놓으면서 그걸 마치 일본이 어느 신문은 빼고 어느 언론은 빼고 넣고 하는 게 뭐 조작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서 네 눈으로 보고 네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기자 사퇴를 해야지. MBC하고 한겨레를 왜 안 불렀는가? 그런 과학을 안 믿고 모든 발표하는 걸 안 믿고 반대로 쓰니까 안 부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후쿠시마 불러봤자 또 MBC하고 한겨레는 거짓말 쓸 거 뻔한데 누가 부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아침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 하는데 엉뚱 짓하고 스리퍼 신고 섭대지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거짓말하고 하네. 그러다가 계속 아침마다 떠드는 인간은 그건 정신병자나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참 조선일보도 한심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특파원 월급 주고 특파원 자격 주고 한심합니다. 한심해.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주 파이팅 하시고 아직도 비가 또 많이 온다니까 또 조심하시고 아직 태풍이 안 왔습니다. 태풍도 조심하시고 이제 하여튼 한국도 많은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은 과학으로 대응해야 된다. 어젯밤에 송창아제가 또 수고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송아제 변함없이 와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또 우리 김예경님을 비롯한 채널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 항상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